이 막에서는요, 시간이 지났어요. 소녀 같고 사랑을 갈구하던 그 여인, 나비 부인이 이제는 모아둔 재산도 많이 떨어지고 남편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키우면서 3살짜리 아들을 혼자 키우면서 어렵게 살아가는, 이제는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받게 된, 그리고 매일 이제 내 남편이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항구에서 그냥 들어오는 배만 쳐다보고 있는 그 한 소녀가 여인이 된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그냥 3년의 세월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이로 하면은 15살에서 18살이라고 얘기하고는 있지만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마리 앙뚜아네트가 단두대에 이슬로 이제 사라지기 전날 하루 만에 막 백발이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 느낌일 것 같아요. 오늘일까 내일일까 기다리고 있던 그 소녀가 3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그냥 30년 같았을 것 같아요.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여인이 됐죠. 조금 불안정한 음악으로 시작이 되면서 그 나비 부인의 하인인 스즈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나라 사람이 이렇게 와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는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얘기를 했더니 너가 어디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 사람은 반드시 돌아올 거야. 울새가 둥지를 트는 시절이 되면 돌아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게 벌써 어떻게 됐죠? 3년이 지난 거죠. 울새가 둥지를 지금 3번이나 틀었는데도 남편이 돌아오고 있지 않은데 스즈키한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나를 따라해. 예, 알겠습니다. 그이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야를 얘기하면서 스즈키도 자신도 모르게 그냥 눈물이 확 터져버렸죠. 그 마님이 하는 일을 보니까, 옆에서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 돌아오지도 않을 것 같은 남편을 그렇게 오매불만 기다리고 있는 그 심정이 이제 투영이 돼서 울고 있으니까 그 우는 모습을 보고 나비 부인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리아 드디어 나옵니다. 운벨디 베드레모, 어느 개인날. 어떤 화창하고 맑은 날이라는 노래를 부릅니다. 비안지 베르케 베르케, 왜 울고 있니? 스즈키, 울지 마. 운벨디 베드레모 바바바바.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제가 이렇게 이태리에는 작은 극장이 많아서 나비 부인을 보러 가면 할머니들이 이태리 할머니들 꼭 손수건을 들고 봐요, 여러분. 이게 진짜 슬프거든요. 나를 따라해 하고서 운벨디 베드레모를 부릅니다. 아주 맑은 어떤 날 바다 저 끝에서 하얀 배가 들어올 거야. 내 신랑이 타고 있는 그 배지. 근데 나는 갑자기 그 사람에게 막 달려가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그 길을 헤치면서 꽃 뒤에 나무 뒤에 숨어 있다가 내 신랑이 나비야 나비야 하고 부르면 나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 그러니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그러니까 얼마나 기다리면 여러분 그럴까요? 오늘은 올까 내일은 올까. 그 사람이 오게 되면 나는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저쪽 언덕 위에 숨어있다가 나가야지. 혼자서 그냥 소설을 여러분 쓰다 못해. 그거를 항상 그냥 나비 부인이 하는 일은 밥 먹고 하는 일이라고는 그거겠죠.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말을 할까?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연습을 하고 있는 그 나비 부인의 마음이 투영된 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냥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곡입니다. 레나타 테발디, 마리아 칼라스의 노래로 들어보시면 여러분 정말 가슴 절절한 미렐라 프레니, 정말 유명한 전설의 소프라노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시면 아주 가슴 절절한 노래가 아닐까 싶습니다. 노래를 마치고 이제 여기에 야마도리 공이 계속 구애를 하죠. 이 야마도리, 나비 부인의 심정은 야마도리, 이런 말이 이게 은어인가요? 안 좋겠죠, 여러분. 기분이. 야마도리예요, 이름도. 아무리 부자이지만 나는 내 남편을 기다릴 거예요. 순결을 바쳤는데 그렇게 마음이 변하지 않을 거 더 굳건한 마음 가운데 있는데 샤플레스 영사가 편지를 들고 옵니다. 사실은요, 여러분, 이 편지 안에는 핑커톤이 나는
초초상에게 돌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편지가 왔다는 걸 알고 저와 함께 읽어봐요 영사님 그러면서 그냥 내 남편이 편지를 보냈다는 사실에 벌써 이 나비 부인은 기뻐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나요? 함께 편지를 읽는데 막 이렇게 기다리고 어떤 다른 남자가 구애를 해도 변치 않는 그 마음을 안 샤플레스 입장에서는 사실 이 편지의 내용을 제대로 전달을 못하죠. 가장 전달을 또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드디어 아이 나옵니다. 필살기죠. 이 아이를 보십시오 영사님. 내 남편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눈이 파랗잖아요. 일본 아이가 아닙니다. 그 핑크톤 우리 신랑의 아이인데 만약에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이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좀 소식을 전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하면서 흥미로운 질문을 해요. 영사님 그런데 그쪽 나라에서는 울세가 둥지를 트는 게 그게 몇 년에 한 번씩입니까? 지금 3년이 지나도 우리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데 그렇게 둥지를 트는 그런 게 우리나라하고는 좀 다른가요? 얘기를 했더니 그 영사님이 그러죠. 제가 뭐 조류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그 마음이 이제는 핑커턴의 마음이 변해 있고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했다는 거를 얘기를 못하죠. 그런데 그때 대포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항구에 배가 들어왔어요. 이제 망원경을 꺼내서 스즈키 배가 보이니? 어떤 배니? 그 이름이 뭐라고 써져 있지? 뭘까요 여러분? 내 남편이 타고 들어왔던 아브라함 링컨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나비 부인은 어떨까요? 나는 지금 친척들, 가족들도 개종을 하면서 다 버려지면서까지 이 사랑을 지켰고 다른 사람들은 재혼을 해라. 다 돌아간 남편은 돌아오지 않을 거 얘기를 하지만 그것 봐. 내 남편이 드디어 돌아왔어 하면서 스즈키와 함께 너무나 아름다운 이중창을 부릅니다. 이 이중창이 뭐냐면요. 이제 남편이 오니까 여러분 스즈키 우리가 내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자. 정원에 있는 꽃을 종류별로 다 따서 꽃으로 한번 우리 집을 예쁘게 꾸며보자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벚꽃 가지를 흔들면서 이거를 다 한번 집으로 꾸며보자는 노래예요. Scuoti quella fronda di ciliegio. 좀 이게 가사가 길기는 하지만 그냥 벚꽃나무 가지를 흔들며라는 이중창인데요. 그 대사가 이런 게 나와요. 얼마나 정원에 있는 가지들을 다 따버렸는지 그냥 겨울처럼 황량해졌다는 얘기가 나와요. 모든 꽃을 있는 대로 다 따서 집을 꾸미고 바닥에 깔고 뿌리고 그냥 뭐 향수를 뿌릴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 꽃으로 장식된 그 집을 막 꾸미면서 얼마나 나비 부인은 행복했겠어요. 드디어 내 남편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창호지에다가 구멍을 3개를 뚫자. 그래서 나, 또 하녀, 스즈키, 내 아들 셋이 앉아서 구멍을 보면서 우리 신랑이 오는 거를 함께 보지 않을래?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때 이막의 마지막 장면 딱 창호지를 뚫고 이게 뭐 어디 포스터나 이런 데서도 많이 사용하는 그림인데 오매불망 기다림의 그 엑기스 결정체가 여긴 것 같아요. 그냥 그 집 앞에 다 문 앞에 앉아서 항구를 바라보면서 사실 나중에는 스즈키와 아들은 잠이 들려서 이렇게 눕지만 어떻게 자세 하나 안 바뀌고 딱 초초상은 남편을 기다립니다. 그때 나오는 음악이 뭐냐면요. 이 오페라 나비 부인에서 사비치를 아까 설명드린 온벨디 베드레모 나비 부인의 아리아와 함께 가장 유명한 허밍 코러스가 나옵니다. 이태리 말로는 꼬로 아 보카 끼우사 보카 입을 끼우사 닫고 허밍이죠. 입을 다물고 부르는 꼬로 합창이라는 뜻인데요. 이 허밍 코러스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남편을 기다리는 그 심정을 그냥 멀리 부둣가에서 일을 하는 그 어부들이 부르는 노래 노동요예요. 그게 멀리 부둣가에서 들리는 노래로 나비 부인의 심정이 투영이 됐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어떨 때는 그냥 100마디 말보다 다
힘든 친구의 손을 잡아준다든지, 너무너무 기쁠 때는 100마디 말보다 그냥 함께 눈물을 탁 흘려준다든지, 이런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는 것처럼 나비 부인에 있어서 저는 이 허밍 코러스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슬픈 부분인 것 같아요. 뭐 아리아가 아름답고 유명한 곡이 많이 있지만 빰빰빰 그냥 동이 틀 때까지 새벽녘에 계속 밤새 계속되는 이 허밍 코러스 장면이 너무 아름답죠. 거기에 나비 부인의 지나간 그 시간에 아주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빰빰빰 허밍 코러스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꼿꼿한 자세로 내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면서 허밍 코러스가 환상적으로 흐르면서 이 막이 끝이 납니다. 3막이 되면요, 스즈키가 혼자 남아있는데 따라랑 따다다다다당 누가 올까요? 핑커튼이 나타난 거예요. 스즈키 입장에서는 뭐 반갑기도 하겠지만 어떤 일일까 봤는데 샤플레스 영사와 함께 케이트라는 웬 미국 여자가 같이 왔어요. 그 여자의 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핑커튼의 미국 아내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여기는 웬일이시죠? 우리 마님이 지금 어떤 상태인 줄 아세요? 3년 동안 오매불망 어떤 배가 들어오는지만 쳐다보고 어제는 정말 잠 한숨 못 자고 꼬박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는 어쩐 일이시죠? 어쩐 일일까요, 여러분? 너무 이기적이에요, 사실은. 핑커튼은 그렇게 초초상을 떠났지만 미국에서 다른 여자와 결혼을 하고 사실은 이제 아이를 갖지 못해서 아이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아기만 데리러 온 걸 거예요, 아마. 너무나 좀 이기적인 상황에 있는데 스즈키에게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좀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렇게 마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얘기를 듣고 괴로운 마음으로 핑커튼이 노래를 부르죠. Addio fiorito asil. 안녕히 잘 지내라 꽃으로 장식된 집이여. 이거는 뭐냐면 사실은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많이 느끼지는 않았던 핑커톤이지만 아직도 와 나를 이렇게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었구나 이 여인이. 내 아들이 있었구나. 또 아들이 있는지는 사실 모르고서 핑커튼이 이제 미국으로 갔는데 아들도 있었고 이렇게 마음이 변치 않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꽃으로 꾸며진 이렇게까지 그냥 꽃향기가 확 났을 거 아니에요. 집에 기다리는 그 나비 부인의 심정이 가슴 절절한 마음이 느껴져서 아디오 피오리토 아지 나는 정말 마음이 터질 것 같아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너무 미안해서 여기에 못 있겠어요 하면서 부르는 아리아인데 굉장히 유명하죠. 유명한 세계적인 테너들이 많이 부른 아리아인데 나중에 한번 여러분 꼭 따로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슴이 터질 것 같으면은 다시 나비 부인과 살면 되지. 그쵸? 밖으로 이제 나가버리고 잠깐 집에서 이제 나가 있을 때 그 핑커튼의 아내 케이트와 샤플레스 영사와 이제 스즈키가 있는데 나비 부인이 잠을 깨서 나오니까 여러분 얘기하지 않아도 알죠? 저 미국 여자는 뭐지? 돌아가는 상황을 그냥 말을 안 해도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핑커튼은 보이지 않지만 샤플레스 영사와 저 미국 여자가 딱 서 있어요. 대충 짐작은 한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을 많이 연습하고 있었거든요. 나비 부인의 머릿속에서는 이런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서 스즈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이런 상황이 되면 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막 뒤집어 엎을 것 같은데 의외로 나비 부인은 담담한 목소리로 스즈키에게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 이게 더 슬프죠. 스즈키 잘 들어라. 그가 살아있느냐? 네. 그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얘기를 했느냐? 예.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나에게 돌아오지 않는다면 이제는 아기를 내어줘야 될 거라는 거를 알고 케이트에게 얘기를 합니다. 30분 후에 돌아오십시오. 30분 동안 뭐를 하려고 할까요? 나비 부인은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아기를 안고 뚜 삐꼴로 아디오 안녕 아가야. 사실 이제 죽음을 다짐을 하고 아기를 안고 마지막으로 노래를 부르죠. 아기야, 하늘에서 온 것 같은 아름다운 아기야. 엄마의 얼굴을 희미하게라도 좀 기억을 해주고 내가 너를 버렸다고는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초초상 입장에서는 이 아기를 그래도 바다 건너 미국으로 건너가서 아버지와 또 새로운 엄마 품에서 자라는 게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마지막 아리아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자신에게 물려줬던 천황 폐하에게서 받았던 단검을 다 꺼내서 의미심장한 말을 하죠. 명예롭게 살지 못할 바에야 죽음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 다 결심을 하고 여러분 여기 너무 슬픈 장면인데요. 이제 어쨌든 아빠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야 하는 아기에게 미국 국기 성조기를 들려줍니다. 이걸 이렇게 흔들고 있고 장난감 몇 개를 쥐어주고 아기가 잘 놀게끔 해놓고서 자신은 병풍 뒤로 가서 아버지의 칼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비 부인이 쓰러져서 죽고 나서 나중에 핑커튼이 돌아와서 애칭을 부르죠. 이럴 수가, 버터플라이 나비! 나비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페라 막이 내리지만 이미 나비 부인은 죽음으로 오페라가 끝나는 아주 비극적인 오페라가 바로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 부인입니다. 이 푸치니는요 아주 그냥 지고지순한 캐릭터. 한 남자만을 사랑하고 끝까지 헌신하면서 기다리는 순종적인 이 여인상을 너무 좋아해서인지 초초상 캐릭터를 너무너무 좋아해서 푸치니 그 작곡가가 요트도 굉장히 좋아했어요. 차 매니아고 요트를 좋아했는데 요트에도 초초호라고 이름이 있는 요트를 가질 정도로 참 푸치니가 사랑하고 아꼈던 캐릭터입니다. 좀 우리가 볼 때는 아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냥 어떻게 그렇게까지 기다려. 요즘에는 말도 안 되죠. 저 입장에서도 그렇게 한 사람만을 글쎄 장난식으로 올린 결혼을 한 남자를 기다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이 조금 답답한 대본도 푸치니의 아름다운 음악이 있기 때문에 비로소 그냥 아주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이 됩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함께 나비 부인 한번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다음 영상에 제가 한번 음악적인 특징들을 좀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공부하시고 나비 부인 오페라를 한번 감상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